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미중 전쟁이 결국은 트럼프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결국 삼성전자에게는 왜 호재가 될 것인지, 자, 오늘 방송을 통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 전들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오늘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지난 금요일 한 3%가 넘어가는 낙폭대를 보여줬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거의 2.44% 정도까지 밀리면서 시가로는 1.68%의 개파락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결국에는 끌어올리는 모습이죠. 자, 이런 끌어올리는 모습이 사실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냐라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그 변화죠, 변화. 그러니까 중국 시진핑과 두 번 다시는 이제 만나지 않겠다, 이야기할 거 없다, 에이펙 행사에서 보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뉴욕 증시가 무너졌지만 갑작스럽게 이렇게 SNS를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자신의 나라가 경기 침체를 겪기를 원하지 않으며 나 역시 그렇다. 미국은 중국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고 도와주고 싶다라고 하면서 그전엔 공격적이었다라고 하면은 이번엔 굉장히 태도가 좀 180도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시 한번 시장에서 기대가 나오는 거는 어쨌든 에이펙 회담을 통해서 미중 합의 이런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특히나 지금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이제 얘기했던 게 당일치기로 방한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당일치기이기 때문에 애초에 에이펙 그 자체는 본 이제 행사 자체는 뭐한다, 불참할 거다. 본회의는 불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뭐를 위해서 온다?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서 직접 당일치기로 온다라는 이야기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번 오히려 저는 이 10월 31일, 이제 10월 29일 날 당일치기로 보기 때문에 이때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정말로 제대로 이제 진전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간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5년이죠, 5년? 17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5년이 아니죠. 그러면 17년도에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이 됐죠. 그러면 18, 19, 20 굉장히 큰 18년도에 시작했나요? 18, 19, 20, 21, 22 거의 지금 그냥 7년. 그 기나긴 미중 무역 전쟁을 이제 끝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에서 엄청난 호재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 미중 무역 전쟁이 끝날 것이냐? 사실 끝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진전이 있을 것이냐를 봤을 때는 저는 아까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행동 변화를 보면서 이번에는 정말 어찌 보면은 잘 될 수도 있겠구나. 트럼프가 처음으로 이제 깨갱할 수도 있겠구나를 저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최근에 이제 이 트럼프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이야기했던 게 중국이 히토류를 추가적인 통제를 했죠. 그러면서 여기에 격분해서 트럼프가 이제 시진핑과 이야기하지 않을 것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무너졌던 건데, 사실 시장에서는 이게 히토류로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반도체, 자동차 이런 쪽으로도 많은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실 가장 큰 게 뭐냐고 하면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사실 이제 트럼프가 깨갱거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게 뭐냐? 여기 이런 중국의 행동에 오히려 트럼프가 공격적으로 나갔더니 미국 증시가 폭락을 나오면서 하루 만에 약 3천조가 증발하죠. 그리고 모든 공격의 타겟이 누구한테 됩니까? 트럼프한테 모든 원성들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원래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의 입장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중국의 히토류 수출 추가 통제에 트럼프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했던, 화를 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지만 왜 사실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깨갱거릴 수밖에 없는지 그것까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히토류 수출 추가 통제죠. 수출 통제 강화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자, 기존에는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히토류에 대한 부분 원자재 단계만 이제 조절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번 통제 강화에 뭐가 포함이 되기 시작합니까? 이제 히토류를 사용한 가공 제품들도 통제 대상으로 명시가 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산 히토류가 조금이라도 포함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사실상 반도체 자동차는 뭐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어요. 요겁니다. 이거. 방산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거예요. 트럼프가 이번에 엄청나게 화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것도 사실 이 분야입니다. 실질적으로 바둑에서 뭐라고 한다? 히토류의 제한 확대가 국방 및 이 칩을 사용하는 대상으로도 이제 확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히토류 및 자석 제한, 연구 자석 제한으로 미국 국방 공급망에 위협을 받기 시작합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최근에도 트럼프가 계속해서 얘기한 게 뭡니까? 미국을 위대하게 국방력을 더 강화시키겠다. 그래서 당장 올해 초에만 봐도 나온 이야기가 뭐다? 내년 국방비 1조 달러를 약속을 하면서 지금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군사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국방비를 지속적으로 증액하겠다 했습니다. 그 당시에 했던 얘기가 뭐다?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원했던 수준의 전투기나 미사일 그 어떤 것도 제대로 갖춘 적이 없었다. 근데 이번 국방비 1조 달러를 통해 가지고 첨단 기술을 장착한 이런 방산 무기들 이런 것들을 준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할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거를 준비하겠다라고 하면서 과거 방산에 대한 부분, 이 투자에 대한 확대를 굉장히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 국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었는데 이번 이 히토류 수출 통제를 통해서 뭐가 되기 시작해요? 미국에 있어서 새로 발표된 제한 조치는 국방 부문을 겨냥한다는 거죠. 그래서 2025년 12월 1일부터는 미국을 포함한 외국 군대와 제휴한 기업은 대부분 수출 허가가 거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당장 뭐가 문제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공급망을 떠나서 애초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최근에도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미국도 지금 비축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뭐가?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국방에 대한 이 방산 자원들이 자원들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이 당시에도 얘기했던 게 중국과의 잠재적인 충돌에 대비하기 위한 핵심 무기 비축량이 적기 때문에 이걸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게 국방에 대한 이런 예산을 1조 달러로 증액하겠다라는 게 그런 부분이었고요. 실질적으로 최근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지금 계속해서 미국 같은 경우가 미국의 이런 미사일이라든지 그 국방 자원을 계속해서 자원을 사용하는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이게 고갈되기 전에 빠르게 채워놔야 돼요. 러시아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보면 뭐예요? 지금 미사일이 부족하니까 북한한테 협력을 요청하고 북한에서 미사일을 보내주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이미 너무나도 많은 자본을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채워 넣어야 되는데 여기에 제동 거는 게 누구다? 중국이란 거죠. 중국.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중국이 우리 흔히 여러분들 잘 아는 중국이 대만 침공 이런 것까지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은 중국을 방어할 과연 힘이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민감한 거예요. 국방이랑 바로 이제 미국을 위대하게 국방력과 가장 연계가 되는 가장 민감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첨단 방위 산업 기술에 있어서 미사일이라든지 항공모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가 된다? 중국의 히토류가 조금이라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뭐라 했습니까? 트럼프가 공격적으로 나왔는데 중국이 뭐 해버린다? 중국이 바로 뭐라고 해요? 중국의 입장은 일관된다. 우리는 관세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두려워하지 않는다. 니네가 하고자 하면 우리 얼마든지 받아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나와버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걸 공격적으로 가봤더니 오히려 모든 비난의 화살은 자기에게 돌아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 뭐가 된다? 미국은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한 지원을 계속 하고 있어요. 나중에 뭐가 됩니까? 정말로 미국이 지금 당장에서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방위에 대한 부분, 방위 산업에 대한 부분에 이제 공급망 부족에 직면하게 되면은 중국이 정말 대만을 통한 전쟁을 일으켰을 때라든지 이런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미국이 이거를 방어할 만한 시스템 구축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뭐 할 수밖에 없다. 앞서 얘기했던 이번 이 히토류 추가 규제를 했던 부분, 통제를 했던 부분, 기존에는 이제 이 원자재 단계에서 가공 제품들까지 확대되는 것만큼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막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한 게 뭐라고요, 방금? 그렇게까지 공격적으로 얘기해놓고 우리는 너희가 잘 되길 원하는 거지 뭐 이렇게 갑자기 뉘앙스를 바꾸면서 180도 태도가 돌변되는 게 그런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번 합의를 통해서 에이펙 행사에서 정말 미중 정상회담이 이뤄진다고 하면은 아마 서로 한 발씩 양보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실질적으로 이게 중국 같은 경우 입장이 뭐냐고 하면은 미국 니네가 반도체 규제 완화만 해주면 우리가 히토류 이거 해주겠다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니네가 이런 관세를 내던가 좀 관세를 내라 뭐 이런 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히토류도 니네가 좀 애초에 완화해라. 그러면 반도체도 좀 완화해주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뭐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 머리 끄댕이에서 잡고 있으면 네가 먼저나 내가 먼저나 네가 먼저나 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서로 입장은 똑같아요. 네가 먼저 놓으면 내가 놓을게. 나도 네가 먼저 놓으면 내가 놓을게. 어쨌든 둘 다 놓겠다는 거잖아요. 단지 누가 먼저냐 이거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에이펙 행사에서도 뭐 할 확률이 높다. 서로의 입장 차이는 똑같기 때문에 서로가 원하는 걸 내어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럼 중국 입장에서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과거에도 얘기했지만 무역협정을 위해서는 AI 칩 수출 통제를 완화해야 된다. 인공지능 AI 칩을 수출 통제 완화해. 여기서 제일 필수가 뭐예요? 당연히 엔비디아겠죠. 엔비디아의 GPU를 수출하게 해줘라.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한 게 HBM에 대한 수출 제한을 완화. HBM이 수출 제한이 완화가 되어야 이걸 탑재한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칩도 뭐 할 수 있다? 중국에 수출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뭐가 돼 있어요? 당연하게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것이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엔비디아의 주가 역시도 강력하게 상승할 거예요. 왜? 지금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엔비디아는 기존에 반도체 수출 통제인데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정말로 이제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중국을 통한 추가 매출 실적 기대 이런 걸 가지고 다시 한번 신고가를 또 기록하겠죠. 그럼 여기서 삼성전자는 뭐 할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 역시도 HBM을 최근에 이제 중국에 이제 HBM3까지 이제 통과가 됐죠. 그런 모멘텀도 있고 결국에 엔비디아의 이런 엔비디아가 아니죠. 미국이 반도체 수출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서 이 모든 건 사실상에 뭐가 된다? 삼성전자의 가장 큰 호재가 된다. 그래서 이번 파동에서 정말 삼성전자 역시도 10만 전자를 돌파하면서 뭐가 될 확률이 높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만들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거를 기억하시라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